예, 결국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받아들였습니다.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에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가결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민주당이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지방선거를 의식했다. 물밑 배경은 그렇게 봐야 합니까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, 이런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한 이후에도 능력과 자질,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부적격이지만 인준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발목 잡기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예고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인준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? 그렇습니다. 일단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말아서 표결을 무산시켜버리자 이런 강경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예.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겠죠. 이 예. 때문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협조론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와 교감해온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가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. 자, 뭐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도 이 한 후보자는 협치를 위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. 예.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 다음 주 고 노무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국무총리로서 당정을 이끌고 참석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보수 정부에서 그동안 정부 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요. 예. 대통령실은 또 다음 주에는 세종시에서 열리는 첫 정식 국무회의도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총리가 공석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에 이 야당이 정부의 협치 의지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상대 지지층은 분산시키고 자신의 지지층은 결집시키는 게 선거 전략의 기본인데 여권에 좋은 일만 시킬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봐야겠습니다. 예,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죠. 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은 밀어붙이기가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? 그렇습니다.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던 경북대 의대에 이 자녀 둘을 편입시켜서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론이 사실 우호적이진 않은데요.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에 대해선 이 같은 우려를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에는 잦은 사퇴 형식을 밟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. 예,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표결 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죠.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의결됐는데 이건 뭡니까? 일단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은 찬성 150표 그리고 반대 109표로 본회의 출석 30일 정지 조치가 가결이 됐습니다. 예.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예.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한밤중에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할 때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김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게 예. 의사 진행을 그 방해한 장면이군요. 거란 주장. 그렇습니다. 예. 지난달에 있었던 모습인데요.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를 하면서도 검수완박 처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정치는 생물과도 같다.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. 예,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.